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우유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우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고민 상담이라기엔 거창하고 사연이라기엔 적합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이 글의 맥락이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34살의 늦은 나이에 다음 달인 1월 첫 직장의 임용을 앞두고 다소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A. 첫 직장에서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B. 지금 12월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C. 그리고 인생 선배 입장에서 해주실 말이 있는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1등에서 3등, 중학교 때는 전교 9등에서 24등, 고등학교 때는 비평균하여서 반에서 8등에서 14등 정도를 하였습니다. 영어 수학을 못하여 과외를 받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6등급 나오니 그제서야 어머님께 요청하여 지역에서 유명한 수능 전문 학원 선생님께 과외로 이상등급까지 만들었습니다. 고3 때도 학교 야자를 안 했는데 따로 공부한 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능 대신 고3 때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막내 누나가 난 전문대를 나와서 23살에 구급이 되었으니 그런 건 수능을 보고 결정해도 된다고 해서 그리하였습니다. 고3 수능을 본 후 나는 대학에서 딱히 공부하고 싶은 게 없으니 재테크와 사회 경험 및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3천만 원을 땡겨달라고 했습니다. 대학 대신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그럴 수는 없고 네가 공부를 하는 경우에 유학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게 된 경우입니다. 꽁돈 지원 받으려고. 대학은 1지망, 2지망, 3지망이 모두 붙어서 충남대 장학생, 인서울 경영 홍익대, 법학을 붙었으나 홍익대의 경우 경영학 원론서를 보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은 평범하게 평범한 학점으로 졸업하였고 그 와중에 로스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로스쿨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았으나 최종적으로 예비 7번을 떨어져서 가장 큰 슬럼프가 왔습니다. 이때 욕심과 열정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군대와 평. 저는 일반 군대 가기 싫어서 학사 편입으로 농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제 소유의 농토가 있어서 농학대학을 나오면 대체복무가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마무리하는 중에 제가 크게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정밀검사 결과 제가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리 잘하면 기대 수명과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질환이었습니다. 농학사를 따서 후계 농업 경영인 요건이 되었으나 그것과 별개로 질병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환 후 방황. 일단 병역의 스트레스는 없어졌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었으므로 서울에서 자취하며 대충 놀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좋아져 더 이상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죽을 정도로 아팠던 경험은 남아 강박과 신경질적 증세가 왔습니다. 이 불안하지만 편한 생활을 4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소송.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신 토지에 사기꾼들이 들어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과연 업자답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들어왔고 어려운 소송의 당사자로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13명 알아보았고 그중 11명은 질 때를 대비한 준비를 하자고 하였고 2명은 이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중 1명을 택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때 스트레스는 최상으로 치솟아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일생 최고의 선택으로 1년여간 지속된 치료로 신경증과 강박증 치료는 물론 주체성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취업 준비.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자 새로운 것에 도전할 힘이 생겼습니다. 또 초심자의 행운인지 제대로 준비한 첫 공기업 도전에서 바로 시험에 통과하여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이나 면접을 제대로 준비해 본 적이 없어 고3 때처럼 공기업 강사를 독생생으로 돈을 써가며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떨었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최종 면접까지 2번을 더 갔으나 고비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때 대략 20군데 원서를 썼고 8곳의 시험을 보았으며 면접까지 간 곳이 2군데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기업 필수라는 커머니급 자격증도 없고 면접에서 말도 잘 못하니 겁이 나 상당 선생님의 충고를 받고 이때 군무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군무원 준비. 총 3달 동안 군무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구급이고 과목은 국어와 전공 과목 2개였습니다. 2달 동안은 쉬엄쉬엄 했지만 마지막 한 달은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국어는 58점, 나머지 전공 과목은 둘 다 80점을 넘어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국어에서 69점 이상이 나와야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필기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쉬엄쉬엄 2달을 더 했던가 빡세게 한 달을 더 했으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바로 2023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공기업이나 다시 준비하자 싶었습니다. 다시 공기업 준비. 군무원 시험 직후 요번연도 8월의 일입니다. 이때는 부모님께서 영수증을 꺼내 보이며 제가 서울에서 쓴 집값을 보여주시더군요. 카센터 가서 일하라고 하시면서요.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태웠더군요. 찍힌 것만 그러니 서울 상경후 5억은 우습게 나갔을 겁니다. 전 바로 고향으로 내려와 자격증 준비하고 제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공무원 준비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구급교재를 본 적이 있고 친한 친구 2명이 이미 합격을 해서 몇 번 공부량에 대해 직접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학습 능력으로는 그 정도 공부량을 소화해서 합격 기준점을 돌파하기에는 최소 1년 8개월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카센터 발언 이후로 하루에 공기업 원서를 1개씩 썼습니다. 40일 동안요. 그 중에 시험 통과 후 면접까지 간 곳이 3곳이었고 면접에서 통과하여 최종 합격 간 곳이 1군데입니다. 이곳에 1월에 임용 예정입니다. 뭔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네요. 네. 어찌됐건 간에 공기업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럼 올해 34살이고 내년에 35살이 되는 거죠? 이제 한 보름 뒤에 35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4살이고. 근데 너무 많이 헤맸다, 맞죠? 너무 많이 헤맸다. 이분이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로스쿨까지 갔던 걸로 봐서는 좀 이때 후회 안 들었습니까? 로스쿨을 끝까지 준비했으면 좀 이게 좀 많이 어려웠나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네. 내가 보니까 이 로스쿨 준비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시련이 찾아왔네요. 뭐 대학을 이제 뭐 재수 3수까지 한 건 아니고 대학을 먼저 가고 법대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여기서 로스쿨 집중했으면 사실 저한테 사연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맞죠? 제대로 집중했으면 지금 아마 변시 합격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요즘 변호사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왔으면 그래도 어떻게 또 수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좀 내가 느끼는 건데 약간 아싸끼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군대를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군대를 어떻게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 이런 거 몰랐습니다. 농학대학을 나오면 대체 공부 가능하다는 얘기 뭐 처음 들어봐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생활을 대신한 적 본 적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학사 편입을 하길래 RT로 가는가 보네. 아니면 RT나 학사장기로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학대학을 나와서 대체 공부 여러분도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 뭐 중2 또 전역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중2 나오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대체 공부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얘기도 아니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장교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장교 가면 돈 벌고 나오잖아 이게. 군생활 좀 더 길게 하죠. 육군이면 28개월 아닌가. 지금은 그럼 희귀성 난치병은 완치가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이분이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보니까 알바한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뭐냐 하면 불안하지만 이 편한 생활, 편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했지. 부모님은 돈 받기 싫어가지고 뭐몇 시간 일을 하면서 죽인자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대학교 등록금 다 내주고 공부하는데 지원 다 해주고 뭐 온갖 지원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분이 좀 유복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시험 같은 준비하면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막내다 보니까 막내 누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에 누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못해도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곱게 자랐네요, 이분이. 확실하게 느끼네요. 유복하고 곱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남들어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연에도 느껴져. 뭐냐 하면 여자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보통 이제 여자 2명, 3명 있는 이제 막내 남자 동생이 있으면 약간 여성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세계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자들 세계는 적응을 잘하는데 여자들하고 수다도 잘 나누는데 막상 남자끼리 있으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좀 그런 체질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남자라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우르르 생활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군대를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그럼 소송은 해결된 겁니까? 이 부동산 소송이죠. 쉽게 말해 곱게 자란 겁니다. 네,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이게 그런 거야. 곱게 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곱게 자랐기 때문에. 곱게 자라서 이심 진행 중이라고요? 아, 참. 그렇죠. 이게 20에 끝날 리가 없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좀 가정환경, 누나가 많은 가정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업에 들어가면 남자들을 많이 볼 거예요. 공기업은 대부분 남초입니다, 남초. 여초가 없어요. 남초기 때문에 남자들 많은 세상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데, 나이 먹고 처음 들어가는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내 느낌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들어가서 특별한 거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공기업에서 일이 힘든 거 시킬 것 같으면 공기업 안 들어가죠, 사람들이. 근데 님 대졸 공채 아닙니까? 고졸 공채가 아니라 대졸로 시험을 보신 것 같은데. 대학교 졸업했다 보니까 고졸 공채 지원 안 되겠고. 대졸로 들어가신 거네요. 대졸이면 뭐 육체적으로 한 일은 안 하시겠네. 첫 직장에서 어떻게 임의하는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잘하면 됩니다. 그냥 선배님 말 잘 듣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저분들이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특히 어려운 거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누구나 정상적인 머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늦은 나이에 직장이라는 곳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보통 저 나이 때 되면 이제 회사 들어가서 대리 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처음이에요, 처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냥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기업하고 다른 게, 뭐 업무 가지고 특별하게 빡세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공기업은 딱 정해진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업은 평생 직장 아닙니까? 공무원랑 똑같아요.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억지로 막 더 열심히 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있잖아요. 시키는 거 잘하면 돼. 잘 어울리면 됩니다.
자, B. 지금 12월 동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1월 달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놀아요. 원 없이 놀아요. 예, 노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준비하는 거는, 예, 자빠지도 노는 거예요. 대신 술 빠시고 사고 치지 말고, 그냥 환경이 이제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노세요. 뭐 넷플릭스 몰아서 보셔도 되고요. 예. 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해퍼를 풀어도 되고, 대신에 사고는 치지 말고.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생 선배 입장에서 해주실 말이 있는지요? 뭐 선배 제가 뭐 설마 얼마나 선배겠습니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요. 공기업이라는 게 님 아셔야 되는 게 큰맘 먹고 들어갔겠지만 그거 아셔야 돼. 님 여기서 무조건 나오면 안 돼요. 공기업이 굉장히 일반 조직과 다르게 굉장히 좀 고위무 조직이고 좀 상사들이 좀 이렇게 루팡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냥 그런 거 다 받아들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문제가 그 님이 일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이에요. 예. 그래서 타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기업이 다 타지에 있잖아요. 한 80% 이상이. 그래서 타지 생활 잘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 생활하면서 뭔가 부족한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좀 열악하고 한 건 있을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유님이 지금 뭐 이것저것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면 정말 답이 없어요, 우유님. 여기서 나오면 정말 답이 없어요. 나오면 지옥입니다. 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공무원보다 루팡이 더 많은 곳이 공기업이에요. 예. 공무원도 요즘에 몇몇 분들 빼고는 루팡이 없어요. 공무원도 루팡 없어 거의. 제 방송에 그 대구시 일행 근무하시는 분 있는데 과장, 괴장님도 맨날 일한다고 하잖아요. 쉬는 거 본 적이 없다고. 주말에도 바쁘고 막 행사 같은 거 왔다 갔다 그러고 굉장히 바쁘다고 하잖아. 제가 제 주변에 지방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시청이나 구청 일하시는 분들 보면 딴짓거리 하는 거 못 본대요. 그 이제 관리자 직군분들도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나.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퍼지고 하는 게 있겠지만 도시권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계장이든 뭐 팀장이든 바쁘대요. 과장님도. 네. 근데 공기업은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공기업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방망균형이라죠. 방망균형. 배째라시 경영. 손해가 나든 뭐 일 개같이 하든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적자나면 다 메꿔주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저분들이 안 할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오히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무원이 안 된 게 천만 다행이에요. 군무원. 이미 군무원 어떤 직군을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군무원이 많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분 군무원 갔으면 적응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 군 생활도 안 했잖아요. 단체 생활도 안 했는데 군무원 사실상 거의 군인 때랑 똑같습니다. 거의 뭐 요즘에는 직업군이라고 차이점이 없어요. 군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도 토 나와서 접는 게 군무원입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아무 문제 없던 사람도 군무원 가가지고 트라우마 느껴가지고 나오는 게 군무원이에요. 안 생각해요. 이분 군 생활 안 했잖아요. 뭐 대체복무하긴 했습니다만 대체복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역 군 생활하고 다르잖아요. 군대라는 데는 나이 먹고 뭐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까라면 까라는 식이에요. 나이보단 계급입니다. 계급.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돈도 적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되게 다행이네 생각하세요. 안 된 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가 내 천직이다.
다른데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데 뭐 돈 많이 붙는다고 내가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부터 일하는 거 따박따박 모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부모님한테 본의 아니게 좀 지원 많이 받았잖아.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님이 여기 들어와서 큰 사고 안 치고 가늘고 길게 근무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기업은 월급 많이 안 줄 겁니다. 뭐 한전이나 조폐공사나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 이런 데 아니면 돈 많이 못 받아요. 뭐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아니면. 돈 많이 주는 데 정해져 있죠, 여러분.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이님이. 혹시 본인이 합격한 데 중에 이 기업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볼까?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뭐 있지? 인천국제공항, 한국가스공사 있어요? 여기 님 합격하신 거네.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공사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공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공기업은 사실 월급이 좀 작아요. 작아도 어쩔 수 없어. 작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고 다녀요. 그리고 계속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절대 본인 받는 월급을 또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 그럼 못 다녀요. 그냥 나는 이 월급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살 거란 마인드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 사실 적은 월급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죠. 내가 여기 신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얼마를 받든 뭐 억을 받든 간에 나는 이 월급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 거란 마인드로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정년까지 꼭 일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